지호가 태어난 건 2월이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전에 가을에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제가 임신 6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를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주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울어야 하는지 웃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이 이름은 엄마가 지어줬습니다. 지호, 지혜롭게 살라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엄마가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지호는 느리지 않았습니다. 100일이 되기 전에 뒤집기를 했습니다. 돌이 되기 전에 걸었습니다. 2살이 되던 해봄에는 엄마라는 말을 처음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혼자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지호가 엄마라고 했어. 엄마도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습니다. 지호가 3살이 되던 해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격리 자리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어린이집에 가면 지호는 항상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가 데리러 왔는데 지호만 혼자 신발장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호가 오늘도 씩씩하게 잘 기다렸어요. 씩씩하게.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5살짜리가 씩씩하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일찍 오면 되는 건데. 그날 밤 지호를 재우고 혼자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지호가 7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입학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2025년 3월 3일.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학교에 가는구나. 기쁜 마음보다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빠가 없다는 게 더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운동회도 있고 아버지 날 행사도 있을 텐데 지호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겨울 내내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지호가 8살이 되던 해 2월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책가방은 노란색으로 골랐습니다. 지호가 고른 거였습니다. 문구점에서 연필도 사고 지우개도 사고 이름표도 만들었습니다. 지호야, 학교 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물었더니 지호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친구.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회사에 말했습니다. 3월 3일 첫 등교날만 반차를 쓰고 싶다고 팀장님이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당연하지. 그날은 같이 가야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입학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호 가방에 준비물을 넣어주고 이름표를 달아주고 실내화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지호는 일찍 자야 한다고 스스로 불을 껐습니다. 엄마, 나 내일 학교 가는 거지? 응. 일찍 가야 해? 그럼 8시까지 가야 해. 알았어. 지호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키운 8년이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밤새 응급실을 다녀왔던 날, 지호가 처음 계단에서 떨어졌던 날, 어린이집 졸업식에서 다른 아빠들이 아이를 목마 태우는 걸 보던 날,
지호는 그날 한 번도 아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5년 3월 3일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지호 도시락을 쌌습니다. 계란말이, 방울토마토, 소시지 볶음. 지호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넣었습니다. 지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학교 가는 날이야. 지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자기 가방을 스스로 맸습니다. 엄마,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 신발도 못 혼자 신는 애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말해줬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12분 거리였습니다. 지호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3월 초라 아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지호는 노란 가방을 메고 두 손을 잡아도 될 정도로 작았습니다. 학교 교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다 나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어깨 위에 올려서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지호가 그걸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지호야, 우리도 사진 찍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호가 교문 앞에 섰습니다. 노란 가방을 메고 씩 웃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찍고 나서 화면을 봤습니다. 지호는 웃고 있는데 저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지호가 갑자기 제 손을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서부터 나 혼자 갈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응, 알았어.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지호가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터졌습니다. 교문 기둥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다른 부모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8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던 날들, 혼자 어린이집 연락을 받던 날들, 혼자 열 내리는 약 사러 새벽에 뛰어가던 날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 할아버지였습니다. 감색 경비복을 입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잘 커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문 쪽을 바라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잘 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지호를 데려다 줄 때마다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교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와요. 잘 잤어요? 오늘도 씩씩하게 왔네. 지호도 어느 날부터 교문 앞에서 할아버지한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지호 왔네. 오늘도 잘 왔어. 그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교문 앞에서 지호를 보내고 돌아서려는데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호가 씩씩한 아이예요. 어머니 많이 닮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 뻔했습니다. 억지로 참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지호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민준이라는 아이였는데
지호보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아이였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는 나한테 장난감 빌려줬어. 그래, 좋은 친구네. 응, 근데 민준이 아빠는 군인이래. 그렇구나. 우리 아빠는 뭐야? 저는 그 말에 잠깐 굳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 말했습니다. 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그렇구나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가 자고 나서 오래 울었습니다. 가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달리기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행사 안내장을 보고 학교에 미리 연락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뛰시면 돼요.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운동의 날, 저는 운동화를 신고 갔습니다. 지호 손을 잡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옆에는 다른 아이와 아빠들이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지호와 저는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꼴찌였습니다. 지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꼴찌야. 그래도 완주했잖아. 맞아. 지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교문 앞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호한테 사탕을 하나 줬습니다. 오늘 열심히 뛰던데 잘했어. 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지호가 2학년이 되기 전 마지막 등교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버텼어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제가 뭘 했겠어요. 어머니가 하신 거지. 2학년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호 가방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만든 편지였습니다. 봉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열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좋아.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좋아. 근데 제일 좋은 건 엄마가 매일 데려다 줘서야. 엄마 사랑해. 지호 올림.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8년 동안 잘하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충분한지 몰랐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데려다 줬다는 거, 그게 좋았다는 거. 저는 그날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처음부터 잘했어.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지호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교문 앞에서 할아버지는 오늘도 서 계십니다. 지호는 할아버지한테 꾸벅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지호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습니다. 첫 등교날 교문 앞에서 들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잘 커요. 지호는 정말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씩 잘 크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 지금 많이 지쳐 있는 분들,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구독 한 번만요.